ERP 정보관리사 2019년 5회차 물류 2급 시스템 및 영업관리 부문 1번 문제부터 11번 문제까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보기 내용 새로 개설된 보통예금 통장으로 수금 등록하려 한다. 다음 보기의 내용에 따라 새로운 보통예금 통장 정보를 ERP에 등록하려고 한다. 그에 대한 옳은 설명은 무엇인가? 회계처리 수금 메뉴에 새로운 통장 정보를 등록한다. 이 메뉴에서는 수금 등록 정보를 전표 및 취소만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지는 않습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처리의 영업관리, 회계처리 수금, 순수금을 해도 제가 조회 조건은 기간은 올해 전체로 했습니다. 여기에 수금 내용을 보면 각 회사에서 들어온 게 있고요. 점포 번호 있는데 수금 등록하는 보통은 개설하기 위해서 새로 통장 정보를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표 처리나 전표 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재예금이나 이런 걸 더블 클릭을 해도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금융거래처 등록 메뉴에 새로운 통장 정보를 등록한다. 금융거래처 등록 보겠습니다. 시스템 관리에 기초정보관리, 금융거래처 등록. 그래서 조회를 확인해 보시면 여기서 금융거래처 통장 정보 등을 여기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물류관리 내역 등록 메뉴에서 새로운 통장 정보를 등록한다. 마찬가지로 물류관리 내역 등록을 보겠습니다. 물류관리 내역 등록 메뉴는 물류나 생산 모듈에서 사용하는 생산 설비나 작업팀 등의 관리 항목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마지막 4번 수금 등록 메뉴에서 관리 번호란에 새로운 통장 정보를 직접 기재하여 등록한다. 수금 등록 메뉴 가보겠습니다. 영업관리에 수금 등록 조회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치시고요. 고객 F2키 눌러서 대응 전공 더 치겠습니다. 현금입니다. 현금 하면 관리 번호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통장으로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냥 통과가 됩니다. 일단 정상수금 50만원을 입금하고 선수금도 60만원 입금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재예금입니다. 예금 통장으로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리번호에 F2키 누르면 조금 전에 지정했던 금융거래처 등록 정보가 여기서 나옵니다. 국민보통으로 입력하고 정상수금은 90만원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여기서는 직접 입력이 가능하지 않고 재예금에서 관리번호에 F2키, 동키 누르면 이 정보들이 나타납니다만 이 정보들은 여기서 입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메뉴에서 입력한 정보들이 조회가 됩니다. 이런 경우 지금 문제처럼 보통예금 통장 정보는 금융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입력을 하고 사용하는 것이 수금 등록 메뉴에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2번입니다. 다음에 품목 대분류 중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분류는 무엇인가? 메뉴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시스템 관리에 일반적으로는 학생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어, 여기 아래에 있는 품목 분류 대중소 이 메뉴를 클릭을 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회를 하면은 대분류, 중분류, 품목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그래서 예를 들면 프레임 너트 같은 경우에 품목군은 이렇고 대분류도 여기서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F2 키 누르면 BA 20번 BA 10번, 20번, 40번, 50번 이걸 가지고도 확인할 수 있죠. 10번, 20번, 40번, 30번이 없네요. 예. 그렇지만 이 정보들은 이 정보들이 어디에서 입력하는지도 알면은 바람직하겠습니다. 이 정보들은 물류 관리 내역 코드 도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물류 관리 내역 등록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물류 관리 내역 등록. 여기 보면 이게 품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그래서 품목 대분류 보면 10번, 20번, 30번, 40번, 50번이 있는데 여기에 30번은 미사용입니다. 미사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분류는 무엇인가. 그래서 30분 E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에 원래는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ERP 특징이 이 정보가 다른 곳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른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물류 실적, 물류 분류, 대중소 등록 여기에서도 같은 내용들이 같은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주식회사 한국 자전거 본사에서 창고 장소의 속성 중 입고 기본 위치와 출고 기본 위치가 다른 창고는 어디인가? 여기는 창고 공정, 외주 공정 등록을 확인해 메뉴를 보겠습니다. 조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고 장소인데 생산 공정 아니고 외주 공정 아니고요. 창고 장소에서 부품 창고의 입고 기본 위치와 출고 기본 위치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문제가 입고 기본 위치와 출고 기본 위치가 다른 창고는 부품 창고입니다. 다른 창고들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품 창고 같죠. 그 다음에 제품 창고, 다음 반제품 창고, 여기는 다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아래 보기의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사업장 한국컴퓨터 본사 견적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5일. 다음 중 견적 합계액이 가장 많은 견적 번호를 고르시오.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영업 현황에 견적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 관리에 영업 현황의 견적 현황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본사의 견적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확인. 서초에 그 견적 합계액이 가장 많은 견적 번호. 그래서 1번은 합계액은 약 320만 원. 2번 아래쪽에 있죠. 580만 원. 3번은 130만 원. 4번은 390만 원. 이 중에 가장 많은 견적 합계액이 가장 많은 번호. 그래서 2번으로 580만 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견적 현황에서도 알 수 있고 견적 등록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업관리의 견적 등록 9월 1일부터 9월 5일 조회. 그러면 S1, 2, 3, 4가 나오죠. S1, 1에 320만 원, 2번 580만 원, 3번 130만 원, 4번 390만 원.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견적 등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고 견적 현황에서 견적 등록, 영업관리 견적 등록, 영업 현황의 견적 현황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ERP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영업 관리에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고 실무자들이, 영업 현황은 관리자들이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동일해야 되겠죠. 5번입니다.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보기 기간의 주문 번호 중 입력 방법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용어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게 주문과 수주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주 등록 메뉴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 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수주 등록 시 견적 내용을 적용할 수도 있고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확인하는 방법은 상위 창 주문번호를 선택한 후에 하위 상세창의 내역을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도움창 수주 등록 이력 정보를 확인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등록 하겠습니다. 수주 등록에서는 수주 등록에 9월 본사의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조회. 건수가 주문번호 1번, 2번, 3번, 4번인데 이 주문 방법이 다르다. 그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주문 방법이 다른지 안 다른지는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문 건수의 하위 메뉴, 이 상위 메뉴, 하위 상세 메뉴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의 아래쪽에 수주 등록 이력 정보가 나옵니다. 수주 등록 이력 정보. 그러면 이 이력 정보에 이전 프로그레스는 견적 등록을 했다는 점입니다. 견적 등록 정보를 활용했다는 겁니다. 견적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대형 전공은 닫기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상사 클릭하고 상위 메뉴 밑에 하위 메뉴에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수주 등록 이력 정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것도 견적 등록 정보를 활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닫기. 세 번째입니다. 빅파워입니다. 빅파워의 하위 메뉴에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키 이력 정보. 이거는 이력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직접 입력합니다. 참고로 수주 등록도 견적을 받지 않고 수주 등록도 직접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닫기. 다음 제동기어입니다. 제동기어 하위 메뉴에 오른쪽 마우스 수주 이력 정보도 견적 등록 정보를 활용을 했습니다. 닫기. 따라서 세 번째 빅파워 003번에 이거는 다른 방법. 이거는 직접 입력하고 1번, 2번, 4번은 견적 적용을 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 6번 풀이하겠습니다. 아래 보기의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조건이 있고요. 예. 보기 기간 중 주문 대비 미출고 수량이 가장 적은 품목은 무엇인가? 주문 대비 미출고 수량. 마찬가지로 이것도 해석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입니다. 주문 대비 미출고를 그래서 주문은 수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주문은 수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수주 대비 출고 현황 메뉴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주문 대비 출고 현황, 수주 대비 출고 현황, 영업 현황에 수주 대비 출고 현황. 그래서 주문 기간을 출고 기간으로 출고 기간이 있고요. 주문 기간 있죠. 9월 1일부터 9월 5일. 그래서 확인. 다음에 본사 조회. 9월 1일부터 9월 5일. 네. 이렇게 하면 체인을 한번 볼까요? 체인은 200개입니다. 200개인데 들어온 거는 여기는 주문 받은 거고요. 여기는 출고한 겁니다. 200개 중에 처음에 대형 종목에서 주문 받은 체인은 100개 중에서 60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직 40개가 남아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체인은 빅파워에서 받은 체인은 100개 중에 100개가 다 출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체인은 40개가 미출고가 됐죠. 40개 미출고입니다. 주문 대비 미출고 수량이니까 체인은 40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0. 다음은 의자를 보겠습니다. 의자는 200개인데 대형 전공에 100개를 주문받아서 70개 나갔으니까 25개. 다음에 100개에서 100개. 이런 경우는 의자는 20개. 의자는 75개니까 25개군요. 25개. 그 다음에 바구니를 보겠습니다. 바구니는 100개 중에 70개, 또 100개 중에 100개. 그래서 바구니는 30개가 덜 출고가 됐죠. 마지막에 타이어입니다. 타이어는 100개 중에 85개가 나와서 15개가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주문 기간은 주문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출고 기간입니다. 출고 기간이 9월 6일부터 10일까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 출고 일자를 일일이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간이 아닌 거를 우리가 잘못 보고 그냥 단순히 수량만 확인하면은 잘못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대로 답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주문 대비 미출고 현황은 출고 처리 메뉴에서 확인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정보는 데이터는 결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출고 처리 국내 수주에서 하는 게 더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사 출고 기간 9월 6일부터 9월 10일이죠. 9월 6일부터 9월 10일 확인. 출고 장소는 제품 창고.
그리고 주문 내역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의 출고가 아니고 주문 출고에서 주문 출고 탭에서 주문 적용, 이게 중요합니다. 주문 출고 탭에서 주문 적용. 주문 출고에서 주문 적용. 그럼 주문 적용하면 조회 기준이 주문일이 나옵니다. 조회 기준 주문일 9월 1일부터 9월 5일. 9월 1일부터 9월 5일. 그래서 확인. 그래서 조회. 하면 지금 어떤 일이냐면 오늘 출고를 하는데 주문 일자가 9월 1일부터 9월 5일 동안 주문한 내역을 조회를 해서 출고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마침 조회를 해보니까 대응 전공에 아직 미출고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출고된 내용은 여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출고된 내용, 주문 됐죠. 수주된 내용입니다. 주문이나 수주나 같은 의미입니다. 주문에서 아직 미출고된 주문 단위 잔량이라고 되어 있죠. 주문 단위 잔량. 주문 단위 잔량이 이만큼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적게 남아 있는 게 타이어죠. 예, 타이어가 15개. 조금 전에 체크한 거하고 수주 대비 출고 현황에 있는 그 내용하고 동일하죠. 이렇게 하면 가장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6번 문제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입니다. 이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수주와 주문을 물류 ERP, 핵심 ERP에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ERP 특징이 전 단계 정보를 불러서 다음 단계 사용한다는 거죠. 즉 여기서 전 단계는 수주나 주문이죠. 수주나 주문에 있는 정보를 출고 처리할 때 사용된다는 거고요. 또 여기에 출고 처리할 때는 예의 출고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문 출고에서 하는 겁니다. 주문 출고는 전 단계 정보를 활용하는 거고요. 예의 출고는 바로 전 단계 정보 없이 직접 바로 출고할 때에 사용되는 탭이 예의 출고 탭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7번입니다. 다음 중 거래 명세에서 발행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일단 직접 메뉴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래 명세서 발행 조회를 할 때 출고 기간을 올해로 전체를 하겠습니다. 확인 조회. 그러면 거래 명세에서 발행될 수 있는 리스트들입니다. 그래서 거래 명세에서는 이제 출고 처리, 이 전 단계가 출고 처리하죠. 출고 처리하거나 또는 반품 처리된 내역에 대해서 거래 명세서를 이제 발행합니다. 그래서 물품이 납품될 때 고객에게 같이 전달됩니다. 자, 1번입니다. 출고 반품된 내역은 거래 명세서로 출력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반품된 거는 거래 명세서로 출력할 수 없다. 반품된 거는 출고 수량이 마이너스인 게 반품된 건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아래로 스크롤 다운하면 6월 26일 대흥 전공, 이거는 출고 수량이 마이너스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명세서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체크하고 인쇄 미리 보기. 예.
그런 거래명세서 발행이 됐습니다. 대응 전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소. 그래서 발행할 수 없다. 이건 틀린 겁니다. 바르게 설명한 걸 우리가 찾습니다. 바르게 설명한 거. 두 번째, 매출 마감된 출고 내역만 거래 명세서로 출력될 수 있다. 매출 마감은 출고 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출고할 때에 거래 명세서를 발행하죠. 그래서 매출 마감하고는 상관이 없죠. 출고 거래 내역만 거래 명세서 출고 내역만 거래 명세서로 출력할 수 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3번 필요한 경우 비고 내역을 거래 명세서 발행 메뉴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다. 비고 내역을 여기 보면 비고 내역을 더블 클릭해도 되지 않죠. 그래서 거래 명세서는 그냥 출력하는 거고요. 이거를 비고란을 수정을 하려면 그 전 단계인 출고 처리에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주문 출고에서 한번 볼까요? 이 출고에 예, 9월 1일, 5월 1일 세리마이어, 5월 1일 세리마이어 비고란에 그냥 해보겠습니다. 111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리마이어 5월 1일 저희를 저장하고요. 거래명세서 발행에 5월 1일 조회를 하고요. (5월 1일) 세리마이어 비고란 이렇게 바뀌었죠. 예, 거래명세서에서는 직접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있다고 했는데 잘못된 거죠. 4번입니다. 인쇄 이메일 설정으로 같은 품목인 경우 합산하여 거래명세서를 출력하게 설정할 수 있다. 이게 보시면 세리마이어 한번 체크하시고 인쇄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여기 보면 거래명세서에 세자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가 나오고요. 단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단가. 단위가 안 나오게 하고 단가를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산악자전거, 사이클, 유아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닫고요. 그래서 이게 인쇄 이메일 설정 여기에서 제목 변경을 거래 명세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를 지우고 샵을 붙여볼까요? 샵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문제에서 이야기한 대로 출력 품목인 경우 합산하여 거래 명세서를 출력하게 할 수 있다. 동일한 품목인 경우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보면 품목 합산이라고 되어 있죠. 동일한 품목인 합산 이야기는 지금 4번 지문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합산해서 출력할 수도 있고요. 또한 정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름차순 정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제목 변경도 할 수 있고 반품이면 여기다 반품이라고 변경할 수 있겠죠. 품목 합산도 할 수 있고 정렬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장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사업장 검색 조건이 있고요. 다음 중 매출 마감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일단 매출 마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출 마감 메뉴는 출고하거나 또 반품한 것에 대해서 수량하고 금액을 이제 확정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출고를 적용받아서 처리하고 매출 마감이 된 것을 대상으로 다음 단계에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고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재고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출고 처리 메뉴에서 마감 구분을 건별로 입력한 경우 출고 처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매출 마감 전에 출고 처리 있습니다. 출고 처리에 보면 여기 일괄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여기는 다 일괄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또 건별로도 되어 있습니다. 이 건별 마감 구분이 일괄과 건별이 되어 있는데 건별로 입력한 경우에는 매출 마감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나 일괄로 된 거는 나중에 매출 마감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동화되어 있지 않고요. 직접 마감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매출 마감에서 올해 거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마감에서 계산서 번호가 있는 게 있고 계산서 번호가 없는 것도 있는데 이 계산서를 여기서 직접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마감 번호 여기 보겠습니다. 컴퓨터 본사에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조회를 하겠습니다. 조회. 그럼 1번 세리마이어입니다. 이번은 출고 적용 버튼으로 매출 마감 등록하였다. 출고 적용 버튼으로 매출 마감 등록하였다. 이 이야기는 출고 적용 버튼으로 매출 마감했다는 이야기는 마감 구분이 일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괄. 근데 여기 건별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출고 적용 버튼 오른쪽에 출고 적용 버튼을 하려고 그러면 매출 마감 구분이 일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두 번째, 마감 번호 2는 매출 마감 메뉴에서 계산서 처리가 가능하다. 2번은 이게 체크를 하시고 계산서 처리 확인 누르면 계산서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계산서 처리 메뉴에 가서도 가능하지만 여기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체크해서 취소하겠습니다. 취소. 다음 3번 마감번호 3번은 출고일자 마감일자는 서로 다르게 입력하였다. 3번은 하나상사 건데요. 이게 출고일자 마감일자는 서로 다르게 입력하였다. 이게는 지금 마감일자가 있습니다. 근데 출고일자는 여기서 알 수가 없죠. 근데 ERP의 특징인 또 핵심 ERP에서도 그 전후 단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으려면 이게 하위 메뉴에서 오른쪽 마우스 매출 마감 이력 정보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력 정보. 그러면 이 마감 전에 출고를 했죠. 그래서 출고 처리를 했습니다. 출고 일자가 9월 5일이고요. 마감 일자가 9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죠. 출고 일자, 마감 일자가 서로 다르게 입력하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다음 단계 혹은 전 단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으려면 하위 메뉴에 놓고 오른쪽 마우스의 오른쪽 오른쪽 키를 눌러서 확인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마감 번호 4는 계산서가 등록되어 있으므로 마감 수량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4번입니다. 여기는 지금 계산서가 발행이 됐습니다. 계산서가 발행이 됐는데 매출 마감 수량을 수정을 한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수정하면 안 되겠죠. 실제로 한번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200으로 체인 요거 하나만 바뀌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로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그랬더니 세금 계산서 처리가 되어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확인. 수정을 하려고 하면 세금 계산서를 취소를 해야 되겠죠. 체크하고 취소. 저장하겠습니까? 예. 지금 여기가 마감 수량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저장하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체크하시고 계산서 취소하시겠습니까? 예. 취소됐습니다. 예. 취소되고 난 다음에는 수량을 변경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하시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예.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중 보기의 기간에 등록된 수급 내역 중 매출 전에 미리 계약금을 지급받은 거래건이 존재하는 거래처로 옳은 것은 수급 내역 중 매출 전에 미리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이야기는 선수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선수금은 어느 메뉴에서 하냐면 수금 등록 메뉴입니다. 수금 등록 메뉴에 9월 1일부터 9월 5일 9월 1일부터 9월 5일 저에 보면 대형전공, 하나상사, 빅파워, 제동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형 전공은 선수금이 0입니다. 안 받았습니다. 하나상사는 50만원을 받았습니다. 선수금 50만원. 빅파워는 선수금을 안 받았습니다. 제동기업도 선수금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문을 보면 문제가 다음 중 보기 기간에 등록된 수급 내역 중 매출 전에 미리 계약금을 지급받은 거래건이 존재하는 거래처, 선수금 받은 거래처입니다. 그래서 하나상사는 선수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게 선수금인데 잔액이 있습니다. 잔액이 0이라는 이야기는 선수금 받고 선수금이 정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체크하시고 선수금 정리하면 선수금 정리 선수금을 받은 날짜는
9월 1일인데 그 후에 선수금을 정리를 했습니다. 9월 10일 날. 그래서 정리하니까 50만 원 받아서 50만 원 다 정리를 했죠. 그래서 정리 잔액이 0인 겁니다. 듣기.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0번입니다.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조건이 있고요. 다음 중 출고 검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출고 검사 등록을 가겠습니다. 출고 검사 등록. 그래서 검사 기간이 9월 16일부터 20일. 9월 16일부터 20일. 그래서 조회. 대응전공이 검사 등록을 했네요. 출고 검사 등록. 출고 창고는 제품 창고이다. 출고 창고는 제품 창고이다. 네, 출고 창고는 제품 창고이다. 옳습니다. 수주 번호에 005를 적용받은 검사건이다. 출고할 때 수주 받은 게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 수주 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은 메뉴의 하위 메뉴에 오른쪽 마우스 이력 정보 마우스의 오른쪽을 눌러서 누르면 도움창이 나옵니다. 출고 검사 등록 이력 정보. 이력 정보를 보니까 수주 등록 정보 중에 5번을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수주 받은 걸 가지고 출고 검사한 거죠. 수주 받은 것을 출고 검사한 겁니다. 물론 무검사가 아니고 검사로 등록이 되어 있겠죠. 예, 그래서 받은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3번 품목 배터리 TS50입니다. TS50. 50은 조립불량으로 인한 불합격 수량이 2이다. 네, 2 맞습니다. 이거는 100개를 받아서 전수 검사를 했습니다. 합격은 내렸는데 합격 수량이 80개고 불합격 수량이 2개입니다. 98개고 2개. 그래서 98개는 출고가 가능하죠. 2개는 불합격을 받았기 때문에 100개 중에 98개는 가능, 2개는 불합격으로 불가능. 마지막. 그래서 불합격 수량이 2다. 여기까지는 다 옳습니다. 품목 리드 프레임 인한 출고 처리 적용 가능 수량은 100이다. 리드 프레임에 이 역시도 100개 전수 검사해서 합격 수량이 98개, 불합격은 2개. 예. 출고 처리 적용 가능 수량은 98개죠. 합격 수량만 출고 처리가 가능하죠. 예. 그래서 이게 답이 틀렸었죠. 그래서 여기 답이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11번입니다. 아래 보기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 물음에 답하시오. 검색 조건 있고요. 본사는 출고 기준으로 미수 채권을 관리한다. 다음 보기의 거래처 중 미수 채권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는 어디인가? 이거는 현황에서 미수 채권 집계 본사에 조회기간 9월 1일부터 9월 30일 확인. 다음 조회 기준은 국내 출고 기준. 그 다음에 미수 기준은 발생 기준. 국내 출고 기준. 발생 기준 조회하겠습니다. 그러면 거래처 고객들이 나옵니다. 대형전공, 하나상사, 빅파워, 제동기업입니다. 이 중에 거래처 중
미수 채권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또 예상 매출금으로 돈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예상 매출금이 가장 많은 거래처. 그래서 잔액입니다. 잔액이 요거는 3억, 그다음에 5억, 1억, 1억 3천, 그래서 5억 정도 남은 업체. 하나상사. 하나상사가 미수채권 잔액이 가장 많군요.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많은 격려가 되겠습니다.